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4세에서 7세는 놀이가 중심이 되어 여러 활동과 배움을 해나가는 시기이고, 또 초등 입학 전 학습하기 전에 천천히 배경 지식을 쌓고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좋은 엄마표 교육, 책, 교구, 사교육 등 좋은 방법들도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어떤 준비 없이도 평소 일과를 아이와 함께 하면서 인지 발달을 촉진하고 지능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발달이 느리든 빠르든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경험한 것들을 기억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유아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비싸고 화려한 것을 경험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 했던 하나의 작은 경험, 부모님과 했던 일상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경험했던 것에 대해 대화를 하면 그 경험이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마치 그 경험을 한 번 더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쁜 일상에서 지난 경험을 다시 꺼내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들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진을 넘기면서 그 당시 여행지의 이름,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 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들을 편하게 대화하고 묻고 답하다 보면 언어 발달, 기억력 발달,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정서적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올려주는 사진을 보면서 그날 했던 활동에 대해 기억을 떠올려 보게 하고 아이한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정말 신나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다 보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계속 보려고 떼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오랜 시간 핸드폰에 사진과 영상을 보려고 쪼른다면 미리 한계를 설정하고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사진을 출력하거나 컴퓨터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바쁜 엄마 아빠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경험한 것, 기억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림을 보면서 함께 대화하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책 경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와 책을 읽고 난 후 또는 이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기 전에 책의 표지만 보고도 책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였지? 주인공이랑 또 누가 나왔지?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부모님도 책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부담 없이 아이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일상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연결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 추피도 수도에 걸려서 병원에 갔었지? 너는 얼굴에 뿔긋뿔긋한 건 안 생겨서 다행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도 책에서 읽은 것을 자신의 일상과 연결 짓기도 하고 일상에서 책의 내용이 생각나면 먼저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언어 발달 수준에 따라 아이가 책 내용에 대해서 단어로만 말하든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또 아이가 책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상상의 내용을 추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책을 읽고 그 내용에 어떤 것이든 다시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인지 발달,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독후 활동을 한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기억나는 대로 한 번만 더 끄집어내는 거죠. 하지만 너무 많은 질문은 아이의 책에 대한 흥미를 오히려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흥미와 관심도를 잘 파악하셔서 아이와 대화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화할 때 어휘력을 한 단계 높여주는 겁니다.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해 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배울 때는 아이 수준에 맞게 약간 더 어려운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어휘의 종류와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새롭고 다양한 어휘들을 노출해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아이와 했던 경험에 대해 얘기할 때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때 늦어서 비행기 놓칠 뻔 했잖아. 대신에 우리 때 비행기 탑승 시간에 늦어서 겨우 탔었잖아. 비가 왔었는데 이제 땅이 말랐어. 대신에 비가 왔었는데 물이 땅으로 흡수되어 버렸어. 골목 왼쪽으로 가볼까? 대신에 골목에서 좌회전 해볼까? 끼리끼리 나누자. 대신에 모양별로 분류해볼까? 또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대답으로 맞장구를 쳐주면서 재해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제가 다 만들었어요. 오, 네가 완성했구나. 엄마, TV에서 산불이 났어요. 오, 산불이 발생했구나. 엄마, 옆집 콩콩이한테 동생이 생겼대요. 맞아, 옆집 아주머니께서 둘째를 출산했대. 그러면 아이들은 문맥적으로 어휘를 이해하거나 모르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겠죠. 엄마, 발생이 뭐야? 출산이 뭐야? 좀 더 어려운 단어에 노출되면서 어휘력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란 책에 의하면 실제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보스턴의 중저소득층 83가구의 3세 아이들의 언어 습득에 대해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다른 어떤 조건보다 가족 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의 어휘 습득력이 월등하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마치 우리 조상들의 생활 방식이 다시 주목을 받은 셈입니다. 유아기 시기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도 바쁜 시간에 부모님끼리 또는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부모님끼리 대화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들을 때 아이들의 어휘력 발달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대화 주제가 없으면 끝말잇기가 가능한 아이와 2글자 또는 3글자 끝말잇기를 해보세요. 고기, 기차, 차량, 양보, 보행. 차량, 보행이란 단어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노출하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어려운 단어를 들었다고 바로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노출하고 나중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아이가 부모님의 대화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끝말잇기는 청각주의력을 높이는 방법이고 청각주의력과 작업기억력을 함께 높이는 방법에는 단어 거꾸로 말하기, 세자리수 거꾸로 말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새 문해력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휘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인데 혼자 읽기가 안 되는 이 시기는 단순하게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대화식 책 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 아이가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책의 주인공은 이렇게 느끼는데 아이는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하다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다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휘를 약간씩 바꾸거나 모르는 단어도 섞으면 아이들은 이야기의 맥락을 통해 단어를 이해하고 어휘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기 시기에 이러한 어휘들이 쌓이고 쌓이면 초등신기 이후로 본격적으로 스스로 책을 읽어야 하고 복잡한 글의 문해력이 필요한 시기에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밀어주기입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을 가장 빨리 습득하고 잘 배웁니다. 아이가 한 가지 놀이에 너무 집착하면 부모님들은 아이의 관심사가 한쪽으로만 편중될까 걱정이 많으신데요.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공룡, 자동차 종류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발달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켜봐 주셔도 됩니다. 물론 너무 한 가지만 좋아해서 몇 시간 동안 그것만 하려 한다면 새로운 것들도 제시해주고 주의 환기를 시켜주셔야겠지만요. 아이가 공룡 이름 외우기, 지하철 노선도 외우기, 세계 국기 외우기,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 이름도 외우고 게임의 룰을 배우고 싶어 할 때는 그 관심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세계 국기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세계 이름, 그 나라의 도시, 어디에 위치 있는지 궁금해할 테고 아이는 또래들에 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게 됨으로써 관련 주제가 나중에 나왔을 때는 자신감 있게 발표도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그 캐릭터가 있는 책을 같이 보여주면서 관심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아이가 잘 기억하고 대답을 잘하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억력 발달, 자기주도권, 자기 효능감을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는 과정으로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부모님과의 대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책을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권장도서, 추천도서를 다양하게 읽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책에 흥미를 붙이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자주 깊게 읽어주세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던 경험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숫자, 수개념을 인지하는 것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직 수의 개념, 더하기의 개념이 안 잡힌 아이에게 학습지나 주입식으로 수를 가르치기보다는 수와 친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수의 개념을 자주 노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발달이 느린 아이의 경우 반복적으로 주입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의 발달 단계와 이해 속도에 따라서 좀 어렵더라도 자주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수와 좀 더 친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수의 개념은 시계, 돈, 달력 등 일상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의 개념을 배우며 결국 우리가 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아이가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자릿수를 읽을 때는 과자, 과일을 주고받을 때, 두 자릿수는 엘리베이터나 달력으로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고요. 버스 탈 때 우리 50번 탈 건데 저기는 60번이 오네? 콩콩이는 120동 2401호에 살아.
24층인데 1호 라인이래. 아이가 이제 겨우 10의 자리를 알더라도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를 조금씩 노출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단순 노출이고 익숙해지기 위함이지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수에 관심을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의 개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외워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노출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수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요일 개념으로는 목요일은 태권도 가는 날이야.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어린이집에 안 가. 오늘은 주말이란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네. 만 3세 전후가 되면 과거형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점차 아이가 커가면서 이번 주, 지난주 같은 단어들도 대화 속에서 노출하시면 아이들은 경험과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시간의 큰 그림을 습득하게 됩니다. 7세에서 초등시가 되면 달력을 보고 요일로 연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7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은 14일이네. 더하기 빼기만 하는 아이의 수준에서도 아이가 궁금해하고 더 어려운 것도 하려고 한다면 한 단계 더 어려운 개념, 곱하기, 나누기, 분수의 개념도 노출할 수 있습니다. 곱셈으로는 369 게임이 있고 나누기로는 피자 나누기, 우리가 지금 4명인데 몇 개씩 먹으면 될까? 또 분수로는 귤 7개가 있는데 2명이서 몇 개씩 먹지? 또 단위 개념으로는 네가 6살 때는 100cm였는데 7살이니까 110cm가 됐네. 아빠는 자동차를 보통 시속 80km로 운전해. 시계야말로 수에서 다루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각도 등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때 시계를 이용한 학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관심 있어 할 때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면서 여러 개념들을 얘기해 주세요. 아이가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센티미터, 킬로미터, 분수 이런 건 초등학교 가면 책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교육이라고 하죠. 지금 이 시기가 아이와 일상을 함께하며 수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쁜 부모님, 특히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함께하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아이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아이와 일상에서의 짧은 시간의 대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를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이러한 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사교육이나 엄마표 교육 못지않게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유대관계에 도움이 될 거예요. 비싼 교구와 좋은 여행지, 특별한 경험보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일상의 대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